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디퍼런셜이 시그널 스윙도 2배고, 그다음에 스피드도 빠릅니다. 요 디퍼런셜 신호에 2분의 1이 여기 걸리거든요. M1의 게이트 전압이 걸립니다. 그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이 여기에 걸립니다. 그럼 여기는 델타 I가 돼요. 델타 I는 2분의 1 인풋 시그널 곱하기 2분의 1 하면 여기 전류가 되고요. 그 전류가 M3, M4로 카피됩니다. 그래서 시그널 하나는 이렇게 해서 너무 길이 먼 길로 가고 스피드 느립니다. 하나는 굉장히 빠른 길로 가서 합쳐져서 공쪽은 델타 I, 여기는 마이너스 델타이니까 이쪽은 플러스 델타이죠. 2 델타이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웃풋 볼테이지를 구한다. 어떤 마디에 볼테이지를 구한다면 그 마디를 AC 숏에서 흐르는 커런트, 입력을 컨트롤해서 흐르는 커런트, 그게 트랜스 컨덕턴스예요. 거기에다가 그 출력을 취해간 곳에 임피던스를 곱하면 게인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GM은 여기 2 델타이니까 델타이가 2분의 1 V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이 회로의 이펙티브 GM은 그냥 GM이에요. 거기다 아웃풋 여기 M4의 RDS하고 M2의 RDS를 패러렐로 되죠. 곱하면 DC 게인이 됩니다. DC 게인이 돼요. 대략 로우 프리퀀시 게인이라고 그러는데 캐패시터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은 프리퀀시. 그러면서 프리퀀시 점점 올라가면 여기 그 RC 타임이 큰 곳, 여기에 아웃풋 저항이 크죠. 그리고 여기 캐패시턴스는 그 저함과 캐패시터의 프로덕이 이 마디에서의 타임 컨스턴트 시정수고, 시정수분의 1이 밴드위스가 되겠습니다. 그게 도미넌트 밴드위스예요. 이게 이제 3D 포인트, 우리가 보통 3dB라고 표현하는 3D 포인트입니다. 근데 이제 신호가 하나는 이렇게 M2로 해서 다이렉트로 가고 굉장히 빠른 스피드로 가고, 또 하나는 M1을 거쳐서 M3를 거쳐서 M4를 갑니다. 그럼 이 패스를 보면 M1의 델타 I가 M3의 요 one of GM parallel one of SCP 그래서 여기서 임피던스 곱해지면 여기 볼테이지가 되고, 그 볼테이지가 GM4를 곱하면 이 커런트가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가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서 여기서 폴 하나 생기고 폴의 2배 프리퀀시에서 지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폴과 제로가 가까워요. 가깝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2배뿐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걸 폴 제로 페어라고 그러고, 또 다른 이름으로 폴 제로 WC라고 그럽니다. 주파수 도면 AC 연을 쓰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언제 보이느냐? 타임 도메인에서 시뮬레이션 해야 얘를 찾아낼 수 있고, 얘 이펙트는 뭐냐? 타임 딜레이에서 테일 쪽 굉장히 90%까지는 요 더미넌트 폴로 빨리 쫓아갑니다. 그다음에 뒤에 제일 끌리는 거, 요게 폴 제로 W 때문에 굉장히 끌립니다. 느려져요. 그래서 하이 스피드, 하이 애큐리시, 데이터 컨버터 이런 것들은 이런 폴 제로 WC 있으면 우리가 원하는 ENOB보다 넘버 오브 bit보다 낮습니다. 예를 들어서 12bit, 12bit짜리 설계했는데 실제로 ENOB는 뭐 9에서 10bit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럼 두 가지입니다. 그렇게 나오는 거는 밴디스가 좀 모자란다가 혹은 폴 제로 WC 있든가 이런 걸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보면 전달함 쓰면 DC 게인이 있고 요 제로가 있어요. 제로는 폴 프리퀀시 2배 있는데 얘는 왼쪽에 있는 제로가 되겠습니다. 레프트 해프 플레인 제로가 돼요. 그리고 그 도미넌트 폴이 있고 나안 도미넌트 폴이 여기 있습니다. 실제 주파수 도면은 이렇게 그려요. 자, 그래서 얘 개인이 이제 있고, 또 하나는 이 앰프가 그러면 인풋의 DC 전압이 얼마나 움직이면 될까? 이 DC 전압이 자유로우면 넓게 움직여도 동작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럼 이 DC 전압이 공통으로 들어간 게 커먼 모드예요. 이 커먼 모드 전압이 얼마나 움직이면 되느냐? 그럼 얘가 미니멈 내려갈 수 있는 DC 전압, 얘는 얘를 세츄레이션 유지를 할 수 있는 이 커런스 스테일 세츄레이션 유지하는 거, 그다음에 이 밸런스 이 M1과 M2로 테일 커런트 절반씩 오르니까 사이즈가 결정되면 그거에 해당되는 VGS가 서포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미니멈 내려갈 수 있는 거는 얘 세츄레이션 볼테이지 플러스 VGS에 이만큼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이 이하로 내려가면 요 아저씨들이 세츄레이션에서 트라이오리진으로 빠지고, 그러면 이 앰프는 다 망가집니다. 아웃풋 저항도 적어지는 거고 GM도 망가지기 때문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앰프를 설계한다 그러면 모든 트랜스터는
saturation 영역에 세팅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맥스 올라갈 수 있는 건 얼마인가? 맥스 올라갈 수 있는 여기 전압보다 요 전압, 그죠? 요 전압은 VDD 마이너스 요 커런트에 해당되는 사이즈 커런트에 해당하는 요 소스 볼테이지 뺀 거예요. 요 전압보다 요 인풋이 스레시홀드 이상 올라가면 M1의 드레인 쪽이 채널이 형성됩니다. 그러면 이 트랜지스터는 트라이유진에 쑥 빠져요. 거기까지는 올라가면 안 돼요. 즉 게이트 전압은 요 드레인 전압보다 스레시홀드 이상으로 올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 가정은 스레시홀드 경계로 해서 채널이 형성되고 형성된다고 가정했을 때 그 요만큼 범위에서 입력이 변할 수 있어요. 이제 얘를 PMOS로 쓰면 반대가 되는 거죠. PMOS는 여기 맥스 내려올 수 있는 거는 그라운드부터의 게이트 소스 볼테이지보다 요 전압이 요거보다 스레시홀드 이상으로 내려오면 안 돼요. 이렇게 됩니다. 올라갈 수 있는 건 이제 맥스 올라갈 수 있는 건 뭐냐? SHC 유지하는 거, 그다음에 여기 소스 게이트 볼테이지 유지하는 요게 입력이 변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요게 넓으면 회로에 동작하는데, 즉 우리가 이 회로를 다른 데 연결해서 쓰잖아요. 플렉시빌리티가 사용하는 플렉시빌리티 상당히 좋다는 얘기입니다. 아웃풋 스윙을 보면 아웃풋 스윙을 여기서 얼마나 움직일 수 있을까? 서플라이 그라운드부터 서플라이까지 주어졌다고 가정하면 맥스 올라갈 수 있는 건요. 세츄에이션 유지하니까 VDD 마이너스 이 트랜스대 세츄에이션까지 우리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내려갈 수 있는 맥스 내려가는 세츄에이션 유지하고 세츄에이션 유지예요. 그럼 대략적으로 이건 대략적으로 두 개의 트랜스터 세츄에이션이니까 두 세츄에이션 볼테이지예요. 여기는 VDD 마이너스 세츄에이션 볼테이지고, 그럼 얘가 움직일 수 있는 건 뭐냐요? VDD 마이너스 대략적으로 3배의 VDD 세츄에이션이에요. 여기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예? 여기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인풋 커먼 볼테이지하고 아웃풋 스윙이 반대로 동작. 얘가 올라가면 커먼 볼테이지가 올라가면 아웃풋 스윙이 줄게 됩니다. 예, 그래서 반대로 동작하기 때문에 얘들을 그 할 때 트레이드오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 우리가 그러면 여러분이 이걸 이렇게 해서 시뮬레이션 돌렸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스파이스는 얘하고 얘가 거의 그러니까 이전압과 이전이 같아서 얘가 옵셋이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만들면 그렇지 않습니다. 얘는 M3는 다이오드 커넥티드고 M4는 요 전압이 어디 달려 있는지 따라 달라집니다. 모르잖아요. 이게 어떻게 달리는지. 그래서 얘는 이렇게 쓰면 실제 동작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쓰면 절대 실제 회로에서는 동작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써야 되나? 한 예로 이렇게 써야 됩니다. 즉 여기 그 PMOS 디퍼런셜 페어죠.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이오드 커넥티드 있죠. 디퍼런셜을 싱글 바꿔준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이 M9의 드레인 소스 간의 전압은 M8의 드레인 소스 간의 전압과 같아야 됩니다. 그걸 누가 잡아주나? M10이 잡아줍니다. M10이 잡아주고 M10의 요 흐르는 커런트 사이즈하고 해서 그 VGS가 M8의 VGS와 같아야 요 옵셋이 생기지 않습니다. 얘는 이제 BGR의 얘인데, BGR에 이렇게 쓴다. 그래서 얘는 개인은 사실은 여기는 개인이 없어요. 다이오드 커넥트니까 요거 1 over GM 곱하기 요 GM 오면 개인인데 GM이 같으면 개인이 1입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는 개인이 없으니까 도미넌트 폴이니까 여기 캡 보상회로를 여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써야 됩니다. 실제로 쓸 때는 앞에 보면 원 스테이지가 문제점이 있습니다. 심플해요. 장점이죠. 그 다음에 폴이 하나예요. 더미넌트 폴이 하나니까 걔를 피드백 시켜도 절대 발진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인풋 커먼 모드 레인지하고 볼테이지 게인을 좀 증가시키는 데하고 또 아웃풋 스윙을 증가시키는데 이게 다 트레이드오프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거를 트레이드오프를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투 스테이지를 씁니다. 투 스테이지는 첫 번째 스테이지 게인을 어느 정도 증가시키고 아웃풋 스윙은 세컨드 스테이지 합니다. 게인도 증가시키면서 세컨드 스테이지 해요.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스테이지 게인이 이렇게 된다고 쳐요. 첫 번째 스테이지 GM에다가 첫 번째 스테이지 출력의 아웃풋 저항, 그럼 세컨드 스테이지의 GM에다가 세컨드 스테이지 출력을 취해간 그 GM 오면 게인이 적어도 트랜지스터 2개 다 R로도 같고 GM이 같다 그러면 그 트랜지스터 하나가 낼 수 있는 왜 2배가 되지? 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스윙도 보면은 말이에요. 스윙도 여기가 아웃 스윙이잖아요. 스윙도 맥스 올라갈 수 있는 VD 마이너스 VD 세츄레이션. 미니멈 내려갈 수 있는 VD 세츄레이션이니까 여기서 스윙은 적어도 아까와 달리 대략적으로 VDD 마이너스 2 곱하기 V 오버드라이브에 아까는 3배 했죠. 네, 여기 스윙이 이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스윙도 늘어나면서 게인도 증가시킨 거예요. 자, 걔를 이제 두 가지 조건으로 디퍼런셜 신호를 센싱해서 첫 번째 스테이지 게인 나온 다음에 걔를 증폭을 해서 디퍼런셜 또 싱글랜드에 컨버전하기 위해서 이 커런 미러가 있죠. 이 싱글랜드 만들어냅니다. 반면에 디퍼런셜 센싱에서 첫 번째 게인을 증폭한 다음에 디퍼런셜 출력을 내는 거예요. 그죠? 그럼 시그널 스윙이 디퍼런셜이니까 이 싱글랜드의 2배가 됩니다. 그렇지만 DC 전압이 잡히지를 않습니다. 여기 DC 전압도 잡히지를 않아요. 즉 아웃 위쪽 커런트 소스의 커런트와 밑에 커런트가 다르면 그라운드 쪽으로 치우치든가 혹은 VD 쪽으로 치우칩니다. 그래서 얘들 아웃풋 센싱에서 커먼 센싱에서 우리가 탑계다는 곳에 갖다 놔야 돼요. 그게 커먼드 피덱입니다. 자, 그거는 이제 오늘 강의에서 벗어나니까 거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